자, 네. 첫 번째 이제 유로컵 예선 경기 스코틀랜드 대 이제 키프로스. 자, 일단은 지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 국대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네, 활약하는 그냥 센터백 한 명 정도가 지금 결장. 반면에 지금 키프로스는 그냥 결장자는 딱히 없는 상태.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라인업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키프로스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국대 그런 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키프로스 자체가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일단 수비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국가 중에서는 이제 피파 랭킹 좀 하위권에 약간 위치하는 그런 이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 공격 전개가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특히 수비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정에서 약간 보면은 기본적으로 2, 3실점 이상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만큼 지금 약간 키프로스는 이제 원정에서 좀 수비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팀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홈에서 조직력이 좀 갖춰지면서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그런 좀 국가긴 한데, 근데 이제 홈에서는 이제 약간 공격 기회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좀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제 득점력이 어느 정도 홈에서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런 홈 경기를 봤을 때 네, 2득점 뭐 내지 한 3득점씩 굉장히 좀 좋은 득점력을 지금 기록 중이기도 하죠. 네, 그만큼 지금 스코틀랜드는 홈에서 좀 골 결정력이 강세인 그런 네, 국가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거는 어느 정도 지금 홈에서 스코틀랜드의 이점이랑 그리고 키프로스 원정에서의 그런 키프로스의 그런 네, 단점 그런 게 너무 결합되다 보니까 요 경기는 아무래도 좀 스코틀랜드 쪽이 네, 많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홈 이점이 어느 정도 좀 큰 스코틀랜드가 저 원정에서 많이 안 좋은 저 키프로스 상대로는 저 무난히 약간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스코틀랜드 승 쪽을 보고, 보통 저는 이제 스코틀랜드 요런 약간 팀들 상대로는 네, 햄무 도전을 하지 마인승 잘 안 가긴 한데, 지금은 일단 뭐 스코틀랜드의 어느 정도 홈에서의 공격력이 좀 물이 올랐고, 그리고 원정에서 키프로스의 수비는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2.5 기준으로도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경기죠. 벨라루스 대 스위스. 자, 일단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 핵심 선수 네, 샤키리가 지금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아무래도 샤키리 선수가 지금 스위스에서 굉장히 좀 슬래셔 역할로 측면에서 약간 그쵸, 크래커라고 하죠. 네, 그런 약간 진짜 좀 상대의 약간 수비 진을 좀 흔드는 그런 역할을 잘 했는데, 지금 그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스위스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샤키리 외에도 지금 주전 선수도 몇 명 부상으로 좀 결장이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데 엠볼로 선수도 어느 정도 지금 결장 그런 이슈가 있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엠볼로는 확실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진짜 이게 라인업을 봐야 알긴 하는데, 그래도 결장 의심 정도만 지금 뜬 상태라 보니까 만약에 엠블로 선수까지 빠지면은 스위스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지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약간 염두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지금 스위스가 어느 정도 좀 선수들이 결장을 한다고 해도 지금 벨라루스랑은 좀 체급 차이가 많이 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뭐 선수당 그런 전체적인 가치나 그런 거 봤을 때도 스위스가 훨씬 몸값이 더 비싸고,
그리고 지금 스위스에 어느 정도 그런 주전 선수들이 좀 몇몇 빠져도 그 주전 선수를 메꾸는 그런 서브 선수들이 벨라루스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거는 뭐 아무리 그래도 네, 벨라루스 쪽을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벨라루스 자체가 볼 점유율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볼 점유율은 스위스가 어느 정도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일단 스위스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벨라루스가 약간 스위스 상대로 골을 넣기는 좀 많이 버거울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뭐 그만큼 지금 스위스가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일단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이거는 일단 뭐 스위스 쪽이 아무리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 결장이 있다고 해도 네, 스위스 쪽을 볼 수밖에 없고, 아, 이것도 진짜 약간 좀 핵심 선수들만 어느 정도 있으면은 마인슨까지 보는 경기인데 좀 빠진 게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해서 요거는 만약에 그냥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네,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네,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인승 배당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뭐 스위스가 이길 때 한번 햄무 정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가 어떨까 싶고, 2.5 기준으로 이거 언더 볼게요. 왜냐면 일단 벨라루스 자체가 골을 못 넣으면은 스위스 혼자 뭐 3골 이상을 넣어야 오반데 그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뭐 스위스가 1, 2점 넣고 벨라루스가 무득점하고 약간 이런 그림이 조금 더 그려지기 때문에 어느 바로 굳이 보자면은 네, 2.5 기준 언더까지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것도 이제 요 정도로 보고, 자, 세 번째 경기가 이제 이스라엘 대 코소보. 자, 일단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굉장히 안 좋죠. 공격력도 진짜 좋긴 한데 그만큼 수비도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매경기 실점을 하는 편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좀 공격하는 그런 경향도 많아서 뭐 3대2, 뭐 3대1 이렇게 진짜 다득점 사이드로 나는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뭐 지금 수비력도 안 좋긴 한데 공격력도 어느 정도 세다 보니까 약간 지금 이런 그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비해서. 근데 지금 이 경기에서만큼은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플레이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스라엘 템포를 좀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저절로 이제 코소보도 약간 수비만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흐름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랑 템포를 맞추면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승패 상관없이 다득점 경기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더보다는 좀 오바 쪽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맞을까 싶네요. 자, 일단은 뭐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코소바가 그렇게 원정에서 좋지 않지만 이스라엘도 지금 수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함부로 저는 이거 이스라엘 승까지는 솔직히 보기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뭐 만약에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그냥 무승부 한번 도전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은 2.5 기준으로 그냥 언오버로만 접근하실 분들은 그냥 오버 한번 네, 찍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무승부에서 뭐 2.5 오버 둘 다 뭐 날 수 있는 스코어나 2대2 정도, 네, 2대2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대 노르웨이 경기. 자, 일단 노르웨이에서는 약간 좀 비상이죠. 지금 핵심 공격수인 네, 홀란드 선수가 지금 결장이 상한. 그리고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 뭐 페드리 포함 공격수 약간 2명 정도 결장. 네,
요 정도 이제 약간 지금 결장 이슈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노르웨이 역시 이제 홀란드 선수가 대표팀에 이제 들어온 이상 좀 지금 홀란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죠.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해결사라고 볼 만큼 홀란드가 좀 노르웨이 안에서 갖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 홀란드가 약간 결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침투나 뭐 헤더나 그런 게 다 지금 워낙 능숙한 그런 홀란드기 때문에 그런 약간 재능 있는 선수가 지금 빠지는 거 보면은 좀 공격력은 크게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스페인도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나라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득점하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뭐 스페인 입장도 약간 좋지만은 않아요. 가장 지금 최근에 경기 봤을 때 월드컵이죠. 굉장히 지금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마 2무 1패로 네, 조별 탈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가 뭐 일본한테도 진 경기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 월드컵에서 봤을 때 가장 스페인의 그런 단점이 공격 전개가 좀 굉장히 네,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이제 최근 경기가 월드컵이다 보니까 지금 스페인의 입장에서 공격력을 봤을 때도 확실히 믿음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홀란드의 부재 때문에 공격력이 약간 믿음이 안 가고, 스페인은 지금 월드컵에서 공격 전개가 안 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약간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양 팀의 공격력을 약간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만약 분석 결과로 보면은 그래도 뭐 만약에 굳이 승패를 논하자면 스페인 쪽을 봐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대승보다는 아무래도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해보는 게 더 나아 보이고요. 그 이거 2.5 기준으로는 저득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이 그 월드컵 그때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은 오바보다는 언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스페인 승, 햄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도라 대 루마니아.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약간 결장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안도라 같은 경우에 뭐 수비수 1명, 그리고 뭐 미드필더 정도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 결장, 네, 요 정도고, 특히 뭐 약간 루마니아에서 그 공격수 1명 결장이 약간 푸스카스라는 그런 선수인데, 약간 요 선수가 어느 정도 루마니아에서 주요 공격수로 약간 불리웁니다. 어느 정도 골 관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네, 안도라와 약간 루마니아는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네,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루마니아가 어느 정도 정상 라인업으로만 가지고 나오면은 뭐 충분히 약간 원활하게 이길 만한 그런 경기긴 해요. 아무래도 공격력으로 당연히 루마니아가 많이 앞서고, 루마니아 자체가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비 역시 안도라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만약에 하면은 루마니아가 어느 정도 정상 라인업으로만 가지고 잘 하면은 원활하게 이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루마니아도 공격은 좋은데 약간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안도라한테 어느 정도 좀 실점할 가능성도 네, 있다고는 조금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쵸, 승은 아무래도 루마니아 쪽 승을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거 핸디까지 건들면은 그래도 마인스까지 봐야 되는 게 맞는 경기긴 해요. 아무래도 마인스까지 보고, 그리고 2.5 기준 2.5 기준으로는 요거 한번 오바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도라가 뭐 한 골 정도 이제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한 골을 넣었을 시에는 아무래도 언더보다는 오바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루마니아 승, 그리고 뭐 핸디로 가져가실 분들은 한번 마인 승 2.5 기준으로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대 웨일스 경기.
웨일스. 자, 일단 뭐 지금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은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지금 월드컵에서 네,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네, 약간 좋은 성과를 거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단 뭐 최근 경기가 아무래도 월드컵이다 보니까 월드컵 기준으로 보자면은 8강전에서 일단 브라질을 연장 끝에 이겨서 4강까지 일단 진출했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결과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3, 4위전에서는 또 이제 모로코를 잡으면서 또 3위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저번 월드컵 이제 2018년 그리고 이번에 2022년 월드컵에서 뭐 준우승이랑 3위로 기록을 할 만큼 진짜 약간 라인업에 비해서 굉장히 네,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어요. 예,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은 일단 뭐 가장 조직력. 네, 요 팀은 조직력이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팀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뭐 끈적인 수비력. 네, 아무래도 이제 크로아티아가 그런 월드컵에서 보여준 걸 보면은 먼저 공격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비로 좀 틀어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 허점을 노려서 약간 공격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좀 굉장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요 두 개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뭐 이번에 2023년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웨일스 같은 경우 이제 주전 골키퍼 네, 지금 헤네시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가 어느 정도 결장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웨일스 입장에서는 좀 수비 쪽에 많이 주전 결정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비에 조금 허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일단 뭐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네, 템포 자체가 네,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자체도 느린 템포로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주전 골키퍼랑 약간 수비수가 부재인 웨일스 입장에서는 좀 수비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약간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좀 라인을 내려서 수비 위주에 아무래도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플레이하라 할 것으로 약간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웨일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약간 라인 올려서 공격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라인 내려서 좀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 간간히 한번 역습 정도 노리는 그런 약간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아무래도 크로아티아 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것도 한번 고배당으로는 해모 볼게요. 네. 왜냐면은 웨일스가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네, 골키퍼 뭐 헤네시와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좀 결장인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물론 월드컵에서는 좀 실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가 네, 나쁜 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이긴다고 해도 네, 마인승보다는 아무래도 햄무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햄무 쪽을 보고, 요거는 2.5 기준으로도 언더로 볼게요. 아무래도 양 팀 다 전반적으로 좀 템포도 느리고 특히 지금 크로아티아 수비도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하면은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더 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보고,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아르메니아 대 네, 튀르키예. 네, 원래는 이제 터키인데 네, 국가 명칭이 바뀌었죠. 네, 아르메니아 대 튀르키예 경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국가는 네, 수비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일단 뭐 양 팀 다 이제 매 경기 좀 실점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도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일단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좀 상대가 수비가 약한 걸 알고 좀 라인을 올려서 평소 하던 것처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가능성도 크고, 뭐 그 아르메니아도 역시 아무래도 본인 팀이 이제 좀 수비가 안 좋은 거 알다 보니까 좀 더 수비보다는 약간 공격 위주로 좀 경기가 약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저득점보다는 다득점 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네, 그쵸.
일단은 뭐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 그래도 아르메니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네, 레벨이 더 높은 그런 네, 국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뭐 대부분 패배가 약간 대부분인 그런 아르메니아보다는 좀 더 튀르키예 쪽이 공격력이나 그런 공격 전개 같은 게 훨씬 더 약간 매끄럽고 좀 더 약간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도 뭐 튀르키예 쪽 승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봤을 때.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만약 분석 결과로 보면은 그쵸, 너무 정배를 많이 보긴 하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튀르키예 네, 쪽 승을 볼 수밖에 없고 이것도 만약에 뭐 아르메니아가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기면은 충분히 마인승으로도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2.5 기준으로 네,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튀르키예 승 그리고 마인 승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네 유로컵 예선은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이거는 끝나고 이제 바로 NBA로 넘어가도록 할게요.